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31일 오전 11시입니다. 지난 7월 1일 시청역 근방 도로에서 역주행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치어가지고 9명을 죽게 하고 여러 명을 다치게 한 운전자가 근 한 달 만에 어제 구속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사고 운전자 A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하면서 도주의 염려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일찌감치 구속되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구속이 늦어졌느냐 하면은 이 사람이 사고를 낸 다음에 역주행하게 된 이유를 급발진으로 몰았습니다. 차체 결함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급발진이라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재판이나 공식으로 인정된 바가 없는 음모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해버려야 할 언론이 그게 무슨 대단한 학설인 것처럼, 대단한 주장인 것처럼 이 운전자의 이야기를 받아서 확대 재생산을 해가지고 급발진이냐 아니면 운전자 과실이냐 이렇게 몰아가니까 경찰도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하고 경찰 수사에서 조그마한 허점만 나오면은 경찰을 막 몰아붙이고 이 경찰이 주눅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는 다쳤다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경찰 신문도 늦게 받고 하는 사이에 급발진이냐 아니면은 운전자 과실이냐 하는 허무맹랑한 논쟁으로 한 달을 보낸 겁니다. 이것은 태양이 서쪽에서 뜨느냐 동쪽에서 뜨느냐로 한국 언론이 보도를 한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바보짓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러다가 결국은 뭐 당시에도 그렇지만은 그 뒤에 수사를 통해서 2중 3중으로 결정적인 증거가 확인되니까 결국 구속이 되었습니다. 비로소 이 유족들 9명 사망자의 유족들이 좀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9명 유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밤 9시를 넘었습니다. 돌발적으로 다가온 승용차에 치여가지고 한꺼번에 9명이 죽었습니다. 은행원도 있고 공무원들도 있었습니다. 그 유족들은 한 달 동안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왜 죽었는지를 모르는 상태 아니었습니까? 그것은 언론 보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구속된 사람은 운전자지만은 사실상 구속된 사람들은 그 기자들입니다. 특히 조선일보가 이런 황당무계한 보도에 앞장을 섰습니다. 조선일보는 이상하게 요사이 음모론이나 낭설을 이렇게 파헤치지 않고 그것을 후원하는 식의 이상한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도 부정선거 음모론의 기승을 부릴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신문사에 사설면에 광고를 내가지고 돈벌이 하는 것도 도와주고 선관위만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그런 기사나 주장을 실어주니까 부정선거 음모론, 최근에 이 급발진 음모론 등 음모론의 이상하게 후원자 비슷하게 되었는데 정말 조선일보 반성해야 됩니다. 근데 조선일보가 좀 뭐가 찔리는 게 있는지 구속됐다는 기사를 아주 지금 작게 다루고 있습니다. 급발진 운운하는 기사는 거의 일면 토업이나 아니면은 인터넷에서 제일 크게 다루더니 그게 허무맹랑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기사는 거의 축소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확인된 것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이 9명을 죽게 한 일종의 살인 운전자죠. 살인 운전자 A씨의 신발에서 엑셀 페달을 밟은 흔적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다른 여러 증거도 있는데 이게 상당한 보강 증거가 되었다는 겁니다. 평소 엑셀 페달이나 브레이크 페달을 아무리 세게 밟는다고 해도 신발 밑창에는 쉽게 자국이 남지 않는데
교통사고 때는 사고 등 강한 충격이 순간적으로 이 신발에 가해지기 때문에 마찰이 생겨가지고 신발 밑창에 페달 흔적이 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 밟은 흔적은 없고 가속 페달을 밟았으니까 시속 100km 이상으로 인도로 돌진했다는 겁니다. 이 국과수의 엑셀을 밟은 흔적이 신발 밑창에서 드러났다는 것 이외에도 사고 직후부터 이것은 운전자 과실이라는 것이 여러 정황상 명백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가 운전자의 급발진 주장을 보도하니까 다른 언론사들도 그걸 따라가 가지고 괜히 논란이 되지 않는 걸 이렇게 논란으로 만들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겼는데, 그 부작용 중에 하나가 요사이 이런 역주행이라든지 뭐 인도로 돌진하는 이런 사고가 나면은 운전자들이 경찰서에 가가지고 일단 급발진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풍조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이 영장 전담 판사가 구속을 결심할 때 아마 이 운전자의 태도도 상당히 감안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운전자가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 될 텐데 급발진이라고 주장하는 이야기를 그 같이 탔던 부인과 함께 두 사람이 여기저기 언론에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멍청한 기자들이 그걸 또 확대 재생산하고 해가지고 한 달 동안 이런 소모적 논쟁을 만들었습니다. 이 음모론이 유행하는 나라는 그 국민들의 교양 수준도 문제지만 가장 중요한 게 거짓말과 사실을 구별하는 직업을 가진, 그래서 월급을 받아서 먹고 사는 이 기자들이 그 음모론에 편승해버리면은 이런 사태가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은 이 음모론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속지 않으려면은 간단합니다. 과학과 상식으로 판단하면은 나옵니다. 학교에서 과학 가르치고 수학 가르치는 게 뭡니까? 이럴 때 속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6일 오후 5시입니다. 요사이 언론이 유행시키고 있는 급발진, 즉 운전자 과실이 아니라 차체 결함으로 일어났다는 급발진은 세계적으로 인정된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동차 문화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급발진이라는 용어를 쓰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급발진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하게 말하면은 태양이 서쪽에서 뜬다는 주장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 음모론을 이렇게 확산시키는데 언론이 중심적 역할을 하니까 한국 사람들 중에서는 급발진을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계에서 아마 급발진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일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난 1일 시청 근방에서 일방 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던 차량이 인도를 덮쳐가지고 9명이 죽고 7명이 부상한 이 사건 보도를 하면서 운전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급발진설을 언론이 아주 존중해가지고 충실하게 보도해 주니까 앞으로 사고가 나면은 운전자들이 일단 급발진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경찰은 황당무계한 줄 알면서도 언론이 보도를 하니까 그 급발진이 맞는지 아닌지를 조사하다가 시간을 많이 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이 또 좋은 역할도 합니다. 이 운전자가 어떤 사람인지, 이 운전자는 지금 병원에 누워서 있는데 가끔은 또 기자와 통화를 하고 해요. 자, 그러면서 그 부인까지 나서가지고 베테랑 운전자다, 마치 모범 운전자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난 1일 시청역 인근 일방 통행도로에서 역주행으로 9명을 죽인 운전자
운전자 차모씨 68세입니다. 가 몰던 제네시스 G80 차량이 사실상 매년 사고를 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승용차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6번 교통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보험 처리를 받았다는 겁니다. 유시스는 이런 보험사고 이력은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카히스토리를 통해 조회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사고들로 상대차 피해는 13번이나 발생했고 차시 측이 부담한 상대차 수리 비용은 668만 원이었다는 겁니다. 제네시스 G80 차량의 소유주는 가해자의 부인이었지만 이 부부는 이 차량을 함께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6번의 사고가 차씨와 부인 중 누가 운전 중 벌어진 일인지는 확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 차씨는 1974년 버스 면허를 취득했으며 지난해 2월 3일자로 경기도 안산 소재 버스 회사에 입사해가지고 20인승 시내버스를 운전하고 있는데 버스 회사 측은 그에 대해 무사고 경력자라고 했는데 차씨 했고 차씨 부인 또한 사고 직후 남편에 대해 베테랑 운전자라고 한 바 있는데 이게 조금 의심스럽다 이거죠. 물론 이 차량을 당시에 누가 운전했는지는 그거는 밝혀져야 되는데 최소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것 같아요. 언론은 가해 운전자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여 차체 결함의 급발진 사고일 가능성이 있다고 집중적으로 보도했으나 드러난 정황은 일방 통행 도로로 들어선 다음 가속 페달을 밟고 역주행해가지고 인도를 덮쳐 사망 9명, 부상 7명의 인명피해를 낳은 것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언론이 가능성이 희박한 급발진을 근거가 있는 주장인 것처럼 추켜주는 것을 본 운전자들이 앞으로 사고가 나면은 일단 급발진이라고 우기고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학에 무지하고 음모론에 잘 속는 기자들이 못된 버릇을 가르치고 있는 셈입니다. 조선일보는 오늘 오전 서울역 부근에서 8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 행인 2명을 들이받았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경찰이 급발진 여부와 함께 주유소로 들어가려다가 사고를 냈을 가능성이 어느 쪽이 맞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사고가 나면은 경찰도 언론 등살에 못 이겨가지고 일단 급발진 가능성을 조사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매체는 그 A씨라는 사람과 만나지도 않으면서 A씨가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유도성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 기자들이 이런 식으로 음모론을 키워주면은 그게 우리 국민들을 속이는데 이용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을 일부 국민이라고 해야 되겠죠. 일부 국민들의 나쁜 마음을 자극해가지고 나도 급발진이다 라고 말하도록 하는 일종의 유혹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 언론이 미치면은 대중도 같이 미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만큼 터무니없는 음모론이 힘을 얻는 나라가 없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이 황당무계한 걸 가지고 지금 한국의 보수 지식인들, 보수 정치인들까지 넘어가서 이렇게 소동을 벌이다가 결국 지금 보수가 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안함 폭침 음모론에다가 6.25가 김일성 남침인데 우리가 쳐들어간 것처럼 하는 북침론에다가 또 최근의 이 급발진 음모론에다가 이 음모론을 싹 없애줘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직업인이 바로 기자입니다. 기자는 거짓말과 사실을 구별해내는 전문가인데 기자들이 오히려 이번의 경우에는 음모론을 키워가지고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앞으로 운전자들이 나쁜 버릇을 가질 수 있도록 선동하는 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음모론이 가장 많다는 것은 세계에서 한국의 기자들이 가장 멍청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지금 9명이 죽은 이 사고 조금 있으면 일주일이 지났는데 이 사고의 교훈이 뭡니까?
그리고 이런 사고를 내면은 1차적으로 사고를 낸 사람이 벌을 받아야 합니다. 경찰이 지금 그 사고 운전자를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더구나 법원은 체포영장까지 기각해버렸어요. 그럼 9명은 원혼이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왜 죽었는지도 모르겠다. 그 유족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이 엉터리 기자들, 엉터리 언론의 급발진 대소동, 이게 국민 심성을 망가뜨립니다. 감사합니다.